반갑습니다. 특산품 육성과 이병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검은도 해풍쑥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검은도 해풍쑥 친환경 핵심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할 순서로는 첫 번째가 검은도 해풍쑥의 현재 상황, 친환경 쑥 재배의 문제 병해충, 쑥 재배 핵심 기술, 마지막으로 작년에 만들었던 검은도 해풍쑥 홍보 영상 소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도 해풍쑥의 현재 상황입니다. 진도, 한평, 해남 등 다른 지역의 쑥 재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은도 해풍쑥과 지금 현재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도 해풍쑥에 이제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정체되고 있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2.7헥타였는데 2020년에 14.4헥타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다시 좀 약간 줄어서 재배 면적의 30% 수준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면적 시험 재배를 통해서 유기농 인증 전환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농협하고 영농조합, 농가 간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배 농가는 상품성이 좋은 쑥을 출하해야 되고 친환경 재배를 확대해야 되며, 영농조합은 친환경 인증 쑥 매입 확대와 출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며, 농협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쑥에 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비교되는 쑥들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 쑥 재배의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 이상하게 쑥이 계속 말라 죽는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뱅입니다. 군뱅이 때문에 검은도 해풍쑥 재배 밭이 많이 쑥이 고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군뱅이는 덜 부숙된 퇴비에서 많이 발생이 되며 유충이 땅속에서 뿌리를 잘라먹어 쑥이 말라 죽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땅속에 있는 군뱅이는 방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방제 대책으로는 거름기가 너무 많지 않게 비료나 퇴비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용하면 안 될 것이며, 성충인 풍뎅이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성충인 풍뎅이는 활동 시기가 5월 중순에서 9월 중하순인데 7월 중순경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심한 곳은 밭을 한번 갈아엎어서 재정비하면은 이 군뱅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군뱅이하고 비슷한 피해를 주는 해충, 이 거세미 나방 유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땅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쑥 뿌리를 잘라 먹어서 쑥이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름기가 너무 많지 않게 재배를 해야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인데, 특히 이게 진딧물이 많으면 무당벌레가 많이 오고 개미가 많이 발생이 되며 혹파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쑥에 대한 설명이고요. 진딧물은 쑥에 어떤 피해를 주냐, 이렇게 이제 어린 잎들을 뒷면에서 흡접을 하게 됩니다. 흡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사가 되게 되며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피해를 주는데, 크기는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2에서 한 4mm 정도.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딧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없는 진딧물, 무시충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파리처럼 날개가 있는 진딧물, 유시충이라고 합니다. 이 진딧물은 번식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번식력이 왕성해서 굉장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바로 방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진딧물이 많으면은 무당벌레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무당벌레는 어떤 쑥에 대한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이제 무당벌레들이 진딧물을 잡아먹고 있는 현미경 확대 사진이며, 이 무당벌레가 이렇게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쑥은 이제 나물용 쑥들은 잎을 채취해서 이제 각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배설물들이 제대로 선별이 안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 진딧물하고 개미, 이 무당벌레는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공생관계. 진딧물하고 무당벌레는 천적이고,
이 개미가 무당벌레의 천적이고 이렇게 진딧물, 무당벌레, 개미는 서로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런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거문도를 갔을 때 어떤 한 농가분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쑥에 이제 진딧물이 많아요. 그러면 농가분들이 이런 그 잎재,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된 잎재를 살짝 이렇게 쑥에다가 이제 주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비가 와서 녹으면 쑥이 이제 뿌리를 이렇게 뿌리에서 이제 흡집을 하면 이 진딧물이 빨아먹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방제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쑥에다 살짝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친환경 인증 쑥은, 친환경 인증 취소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 두 번째, 쑥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출하 정지, 그 다음에 폐기, 그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진딧물이 있더라도 이런 농약은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초 제거에서 이 제초제를 만약에 쓴다. 특히 농가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밭두렁에는 괜찮겠지 하고 제초제를 치거든요. 근데 친환경 인증받은 쑥밭은 이 밭두렁에도 절대 제초제를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진딧물에 많은 혹파리가 많다. 이것도 지금 쑥밭에서 굉장히 지금 발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해충이 되겠는데요. 혹파리입니다, 혹파리. 혹파리는 어떤 피해를 주냐? 이 국동 쑥 혹파리가 있고 국화 잎 혹파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알을 납니다. 이렇게 여기다 잎에다가, 쑥 잎에다가 이렇게 알을 넣게 되면 솜을 이렇게 쳐요. 솜을 쳐가지고 이 안에 번데기나 애벌레들이 솜을 치게 됨으로써 이렇게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해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해충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발생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방제할 때 유익한 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화 하늘소. 이것도 이제 일부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잎 굴파리, 그 다음에 쑥 잎벌레. 이렇게 기타 해충이 쑥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 해충은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해야 되고, 재배적인 방법으로는 거름기가 많지 않게 재배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거문도 쑥밭에서 이게 갑자기 나타난 해충인데요.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해충의 이름은 보리응애. 응애 종류입니다, 응애. 이게 응애들이 굉장히 이 잎에 많이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흡집을 합니다. 흡집을 해서 고사를 시키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후변화나 이런 영향 때문에 원래 쑥에서 없었던 해충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쑥에 이제 발생하는 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은 그렇게 이제 쑥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이제 관과하면 쑥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유념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검은 무늬병. 이거는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이거는 이제 비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방제 방법은 비료가 이제 부족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흰가루병.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곰팡이에 의한 병인데, 이 잎에 그 흰색 밀가루처럼 이렇게 이제 가루가 끼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흰가루병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잎은 제거를 해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질소질 비료는 많이 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쑥 재배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번식 방법인데요. 번식 방법은 약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자로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나르기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쑥대를 잘라서 이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활착시킨 다음에 이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이 종자 파종은 발화율이 낮습니다. 낮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 나르기를 해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어떻게 하냐. 이 거문도 야산에 가면은 이 참쑥이 많이 이렇게 야생쑥이 많이 이렇게 이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땅속 줄기를 이렇게 이제 캐가지고 한 10일경에 캐서 이렇게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다. 3에서 5cm 정도로 절단해서 심고, 심은 뒤에 반드시 눌러주고 이게 물을 이렇게 잘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뿌리 나르기를 할 때 어떤 쑥이 좋냐. 거문도에서 자생하는 참쑥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쑥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쑥도 있고 여러 가지 쑥이 있는데, 이 참쑥의 특징은
첫 번째 이렇게 이 몸에 이렇게 흰 털이 있습니다. 흰 털이 있고 줄기가 녹색입니다. 녹색이고 잎이 이 몸이 약간 뾰족하고 짙은 연두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참쑥을 골라서 번식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사 설치하고 이제 품질 좋은 나물쑥 수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망사는 일단은 효과가 첫 번째가 이 거무도가 이제 강한 바닷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닷바람에 의해서 염해를 예방을 한다. 두 번째, 겨울철에 보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벌레의 물리적인 차단을 해서 방충 효과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무도 핵풍쑥의 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 쑥을 보통 한 1월 중순쯤부터 채취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줄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는 약 15cm 좀 이내에 이제 이런 쑥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거랑 그냥 이렇게 줄기가 없고 이렇게 잎만 있는 게 섞여서 옵니다. 섞여서 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이걸 포장을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잎만 있는 것들은 시들게 됩니다. 시들게 돼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하실 때 꼭 좀 유의하셔가지고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기별 주요 농작업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쑥 재배 사이클은 10월 달에 이제 쑥대 제거를 합니다. 키가 이제 쑥은 보통 1m 이상 크잖아요. 그러면 그 쑥대를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잡초를 한번 쑥 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퇴비 살포를 해요. 그래서 망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망사를 이렇게 덮습니다. 이제 1월 중순부터 아까 수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1차 나물용 쑥을 수확을 합니다. 이때는 어린 쑥이기 때문에 나물용으로 굉장히 적합합니다. 15cm 이하 쑥을 남기고 수확을 하되, 수확하고 나서 잡초를 제거하고 망사를 다시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약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쑥이 올라와요. 그때 2차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거무도 핵풍쑥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나물용 쑥만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물용 쑥이 끝난 쑥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부가가치를 높일까 해서 이 가공용 쑥이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 쑥은 굉장히 뻗입니다. 뻗이기 때문에 떡용도 가공용으로 이게 적합한 쑥이면 이 가공쑥도 2번에 걸쳐서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30cm 이상 자란 쑥을 10cm 정도 남겨두고 낫으로 이렇게 치면은 1차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약 한 30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수확 후에는 이 질소질 비료를 300평당 3kg 정도 살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9월달은 장마하고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좀 이렇게 정비를 해달라.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웃거름을 줘야 될 시기다. 시바르당 질소질 비료는 4kg, 염화가리는 3kg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수시 대표 농특수산물인 거무도 핵풍쑥, 전국 최고 쑥 브랜드이자 농촌 융복합 성공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인 여러분들과 여수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명성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은 잃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재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름기를 많지 않게 재배하여 군뱅이, 진딧물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자. 두 번째, 줄기가 없는 너무 어린 쑥은 수확하지 말자. 이미지가 동반 추락하는 염려가 된다. 세 번째, 보식을 할 때는 상품성이 좋은 참쑥으로 하자. 네 번째,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려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제는 유기농 인증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다섯 번째, 농협하고 영농조합, 농가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끈끈히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들었던 거무도 핵풍쑥 홍보 영상 60초짜리를 잠깐 감상하시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문도 핵풍숙 새 영동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달에 거문도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